90년 11월 1일 날 인천 시내에서 엑셀 승용차가 택시하고 딱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택시기사하고 경찰까지 흉기로 위협하면서 차 놔두고 그냥 여자 데리고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차량 내부에 보니까 차량 등록증이 있어요. 차량 등록증의 주인이 오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도난 차량입니다. 남자 3명에 여자 1명의 일당이 와서 강도를 하면서 차고 있었던 차량을 훔쳐갔던 사건입니다. 뭐 오태환이는 검거가 되죠. 근데 이 자백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11월 9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할머니 2사람하고 중년의 남자 1사람하고 6살짜리 여자아이를 땅에다가 생매장했다는 진술을 해요. 이 사건 제목부터 기분이 좀 네, 그래요. 네, 예. 공포감이 오는 제목인데요.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입니다. 90년 11월 1일 날 20시 30분경에 인천 시내에서 엑셀 승용차가 택시하고 딱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엑셀 승용차에 그 남녀가 타고 있었거든요. 네. 택시기사하고 경찰까지 흉기로 위협하면서 차 놔두고 그냥 여자 데리고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 이거 그냥 황당한 거죠. 사고, 단순한 사고, 뺑소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있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 승용차 조회해봐야죠. 네. 그 사주면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도난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도난 차량입니다. 네, 강릉에서 도난 신고가 됐던 차량이고요. 예. 그럼 또 차량 내부를 봐야겠죠. 차량 내부에 보니까 차량 등록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차량 등록증의 주인이 오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또 예금 통장도 하나 나왔어요. 네, 이때 예금 통장 그 안에 예금 통장, 차량 등록증 이렇게 2개가 나온 거 보니까 특정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탔던 여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여자가 예금 통장이라는데 최모 씨예요. 21살 먹은. 요 사람들 둘이 이 엑셀차 타고 있다 차 훔쳐가지고 사고 내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경찰은. 거기다 가스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오태환 그다음에 최모라는 여성 요 둘이서 강릉에서 그 차 훔쳐가지고 인천 들어와서 사고 치고 지금 그거 뽀록 날까봐 냅다 도망간 거구나. 경찰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강릉에서 어떻게 차량이 도난됐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죠. 네, 신고가 된 내용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로 3일 전입니다. 교통사고 3일 전이었던 1990년 10월 29일 날 오후 7시 반경에 이게 신혼부부였나 봐요. 그 강릉 경포대로 신혼여행을 왔던 신혼부부 손 씨 28세 남성 그리고 아내 한 씨 24세 여성이었는데요. 차 끌고 신혼여행 온 거죠. 네, 강릉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때 남자 3명에 여자 1명의 일당이 와서 4명이네요? 네. 강도를 하면서 이 피해 그 엑셀 차고 있었던 차량을 훔쳐갔던 사건입니다. 강도당한 거죠, 강도. 네.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그 신혼부부 2사람 손발을 결박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대요. 그리고 신랑은 지들이 타고 온 그 렌트카가 있었어요, 범인들이. 그 트렁크에다 남편은 묶어서 넣고요. 신부 같은 경우는 그 엑셀 그 본인 차, 그 뒷좌석에 이제 태운 채로 두 개가 차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각각 트렁크에 트렁크는 저 남성만 집어넣고요. 지들이 저 렌트한 차.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로얄 프린스가 인천에서 렌트한 차예요, 범인들이. 그 트렁크에는 남편을 묶어가지고 싣고 아내 이제 신혼부부 아내 같은 경우는 본인 차죠, 엑셀이니까 엑셀 뒷좌석에 놓고 여자니까 제압하기가 편하니까 묶어서 놓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는데 한 10km 정도 갔대요. 가서 야산에 소나무에다 또 2사람을 묶어놔요. 그리고는 거기서 돈 뺐죠. 현금 뺐죠. 네, 수표 포함해서 현금 260만 원 그렇게 빼앗고 나서 2시간 30분 정도를 끌고 다녔대요. 그러고 나서 강릉시 대전동 우럭바위 부근 쪽에 그 소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그 자기네들은 도망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체포되고 나서 이제 그 밝혀진 내용인데
그 신혼부부 범행 하루 전에 이놈들이 그 인천에서 로얄 프린스를 렌터카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강릉 경포대로 남자 셋 여자 하나가 출발을 했던 거고요. 네. 여관에서 하루 잤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여행 경비 유흥비 떨어지니까 야 우리 강도하자 해가지고 그 사진 찍는 신혼부부를 급습해서 차 뺏고 돈 뺏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범인들만 잡으면 이 강도 그렇죠? 사건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이제 그 차 안에서 오태환이라는 이름 나왔죠. 네. 차량 등록증.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봤더니 요 오태환이라는 놈은 31살인데 인천에 살고 있어요. 네. 전과 5범입니다. 그다음에 최 모양 있잖아요. 예금 통장 발견된 사람. 네. 이 사람은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 대전 사람인데 21살인데 오태환이 애인입니다. 애인. 교수님 그리고 가스총 있잖아요. 예. 그럼 가스총도 분명히 구입하거나. 여기서 또 하나 그 큰 걸 하나 얻어요. 가스총을 이제 그 탐문을 해 들어갔더니 인천 시내 판매상을 쫙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가스총도 1년 번호 있어요. 회사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추적해 들어갔더니 인천에 사는 32살 먹은 윤용필이라는 사람이 그 허가를 낸 거예요. 가스총 허가를. 그 사람은 직업이 택시 운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전과조 했더니 전과가 6개. 그러면 이게 공교롭지는 않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 또 중학교 동창입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 동창입니다. 또 이 신혼부부 사건은 목격자도 있어요. 목격자 중학생이 있는데요. 이 중학생이 대단해요. 그 렌터카 로얄 프린스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뭐 로얄 프린스라는 차종만 나오면 못 찾아요. 다행히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차 번호를 받았어. 중학생이. 똑똑하다. 그래서 그 차 번호를 확인을 했더니 이 차를 빌려간 사람이 인천에 사는 31살 먹은 그 전과 8범 이성준이라는 사람이 그 차를 빌려간 거예요. 오태환, 윤용필, 이성준, 그렇죠. 거기다 최 모양까지. 최 모양.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4명 같아요. 또 수표가 아까 도난당한 현금 중에 수표 그렇죠. 수표가 있었잖아요. 수표 당연히 경찰이 추적하죠. 네. 그게 또 서울 강남에서 술집에서 사용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 돈 뺏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술집 갔나 봐요. 저 술집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남자 셋 여자 하나인데 인상착의가 그 강릉 신혼부부 그 탈취할 때 그 인상착의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아까 그러면 그 엑센트 차량 그 사고 택시기사랑 사고 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오태환의 차량 등록증하고 최 모양이다 보니까 그럼 둘은 오태환과 최 모양이었나요? 그 사고를 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엑셀 차에는 원래는 최양의 그 예금 통장이 나왔죠. 그래서 경찰은 최양을 같이 현장에서 조만간 여성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최양은 아니에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여자는 심혜숙이라는 여자예요. 그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로얄 프린스라든지 그 훔친 차 엑셀에서 지문이 도출된데 여성이 하나 나온 게 심혜숙이에요. 남자도 오태환이라는 차량 등록증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오태환이가 아니에요. 이성준이가 끌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 애인 심혜숙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얄 프린스를 10월 28일 날 인천에서 4사람이 빌렸어요. 4사람이 빌려가지고 경포대로 가서 여관에서 하루 자고 10월 29일 날 7시 30분경 오후 신혼부부한테 납치 강도했죠. 그리고 소나무에다가 묶어놨죠. 돈 뺏어가고 도난 수표. 그때 중학생 목격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렌터카 차 번호 받았고. 그래서 그 렌터카 빌려간 사람이 이성준이가 나온 거예요. 인천 시내에서 11월 2일 날 밤 8시 30분에 이제 교통사고 내고 도망갔죠. 그때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이성준이하고 심혜숙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오태환이하고 최양의 이제 어떤 단서가 나왔죠. 가스총에서는 윤용필이가 나왔죠. 그래서 조립한 거예요, 경찰이. 범인이 4명이었잖아. 그러면 자, 한번 보니까 이성준이는 렌트카 빌린 사람. 그 다음에 심혜숙이는 여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총에서 윤용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끌고 갔던 이성준이 렌트카에서 이성준이 나오고 차량 등록 중에서 오태환이가 나왔어.
차량 등록증 오태환, 렌트카 이성준, 그 다음에 가스총 윤영필, 네. 그 다음에 여자 하나 나오는데 지문에 심혜수. 네. 요 4명이 딱 그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사진을 뽑아가지고 중학생 목격자, 신혼부부 피해자한테 사진 보여주니까 딱 맞는 거예요, 4명이. 강릉에서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 강도 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한번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왔냐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양 호텔에 가가지고 저 범죄 또 뭐해 우리 한탕 더 하자고. 그래서 막 충청도 경상도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한 100개 정도 더 훔쳐요. 이제 그리고 범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평소에는 아까 뭐 택시 기사도 한다 그랬지만 잠깐 하는 거고 평소에 직업도 없고 대마초 같은 것도 피웠고요. 예. 범죄 행각도 자주 벌였다고 전과 많잖아요, 새끼들.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11월 10일 날 토요일 날에 예. 대전 동부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옵니다. 예. 심혜숙의 친구 박 모양이었는데 예. 그 뭔가 그 심혜숙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나랑 지리산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심혜숙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대전 동부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 심혜숙이가 뜬금없이 대전 자기 집으로 오더니 야 남자들하고 저 지리산 놀러 가자. 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좀 불안해 보였고 느낌이 이상했대요. 자기 친구가 평상시 모습 같죠? 평상시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은 이제 신고받고 나갔죠. 네. 신고받고 나가서 토요일 날이에요. 11월 10일 날 네. 오후 1시 20분경에 심혜숙의 친구 집에 있던 심혜숙이하고 심혜 그 집 앞에 렌트카 로얄 프린스 그거 타고 심혜숙이 기다리던 오태환이를 잡아요. 그러니까 오태환이를 검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둘이 남았죠. 네. 이성준이하고 윤용필. 윤용필이가 있잖아요. 어디 있었냐면 대영동 패밀리 관광 호텔 앞에 노상에 있었어요. 이것들. 그러니까 글로 쫓아가서 이제 검거를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이성준이하고 윤용필이가 눈치를 챘어요. 네. 눈치를 채갖고 도망가는 거죠. 차 타고. 네, 아마. 근데 이때 총 막 쐈더라고. 그래서 총 쏴가지고 둘 다 총 맞았어요. 두 놈이. 네. 윤용필이하고 이성준이가 총 맞았는데 이 총 맞은 상태에서도 얘들이 아마 소나타 차 끌고 있었나 봐요. 가면서 오중 추돌 사고 나고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대전 시내에. 한 4km 정도 추적해가지고 타이어까지 이제 펑크내서 이제 결국 멈춰가지고 타이어가 펑크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차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버리고 이 윤영필과 이성준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잡혔죠. 네. 윤영필이 총상 입은 상태에서 11월 11일 날 밤 8시 30분경에 영등포 저 친구 집에서 주민이 제보해가지고 경찰이 잡았어요. 이때 윤용필 같은 경우 이마에 총알이 좀 스치는 정도의 그 총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성준이도 총 맞았잖아요. 네. 이성준이는 못 잡고 있다가 11월 12일 날 아침 9시 40분경에 대전 동구 어떤 그 아파트 옥상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설명드리는 거는 강주 사건까지예요. 네. 강주 사건인데 지금 총 쏴갖고 두 놈이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은 어쨌든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강도를 잡는 과정에서 총 쏘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차는 압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렌트카 오태환이 타고 있던 로얄 프린스. 그다음에 그 이성준이가 버리고 도망간 소나타. 네. 그러면 그 안에 수색할 거 아니에요. 네. 수색을 했어요. 근데 차하고 번호판이 달라요. 아까 훔친 번호판을 붙였던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차 안을 수색을 했더니 로얄 프린스 그 트렁크에서 흙 묻은 삽이 2자루 나와요. 네, 그리고 끈도 발견돼요. 네. 흙 묻은 버선이 하나 나와요. 버선이라는 거는 딱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서 뜨거한 거지. 이 소나타도 훔친 차인데다가 네. 번호판 바꿔놓고 그 다음에 흙 묻은 삽 나오지, 사람 묶는 끈 나오지, 할머니들이 주로 신는 흙 묻은 버선이 딱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강릉 신혼부부 사건만 이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태환이하고 심혜숙이를 엄청나게 추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백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제 진행되는 순서는 아시겠죠?
네, 처음에 강릉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택시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밝혀질 양평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바로 다음날 검거가 되는데요. 이 양평 사건이 지금부터 밝혀질 겁니다. 오태환이가 이제 불었어요. 네. 검거되기 하루 전날에 한 전날 11월 9일 날이요. 11월 9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할머니 2사람하고 중년의 남자 1사람하고 6살짜리 여자아이를 땅에다가 생매장했다는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그 11월 11일 날 그 다음날 바로 시체 발굴을 하게 됩니다. 가서 양평 가서.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정말 맞나 봤는데 실제로 얘기했던 장소에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오태환하고 이제 심혜숙만 잡혀있던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둘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도대체 양평에서 어떤 사건을 벌였는지 이제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자고요. 네. 신혼부부 그 강도 사건, 강릉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이들은 또다시 11월 7일 날 안양의 한 호텔에서 모여가지고요. 2차 범행을 모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신혼부부가 살려줬더니 우리가 수배된 거 아니야. 야, 다음번에는 우리가 피해자 그냥 죽이자.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범인들이 다 이걸 주도했던 게 사망한 이성준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잡히지 않은 범인한테 다 몰아넣게 되거나 사망한 사람한테 몰아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실제로 번호판을 5개 훔친다고요. 이제 강도짓 하고 그러면 또 차 같은 거 뺏으면 바꿔치기 하고 지들이 타고 다니려고. 그래서 소나타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1월 9일 날입니다. 11월 9일 날 금요일 날인데 오후 1시경에 요놈들이 경기도 양평 홍천강 그 인근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 한 대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한적한 데서. 그게 소나타입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것들이 가서 소나타를 앞에서 딱 막아요. 거기에 이제 중년 남성이었던 유 씨가 50대 유 씨. 54살이에요. 유 씨가 운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아마 할머니 2분이랑 손녀가 애기. 타고 있었나 봐요. 애기 하나. 네, 그때 이제 그 중년 남성을 칼로 위협을 하고 돈과 수표를 빼앗고요. 그다음에 아까 끈 나왔었잖아요. 그 끈으로 묶는 거죠. 네, 일행 모두를 다 결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소나타 트렁크에다가 이제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나타에는 이제 오태환이하고 윤영필이가 타고. 하나 뺏었으니까 옮겨 탄 거예요. 지들이 운전하려고. 이 사람들이 일단 납치를 했죠. 네. 납치 딱 한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제 그 전날 묵었던 민박집에 돈 4만 원 못 준 게 있어요. 네. 그거 주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4만 원 주러 간 거 아니에요. 삽빌리러 간 거예요. 삽빌리러. 아까 피해자들은 잡히면 살해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못된 짓을 했냐면요. 양평하고 홍천 사이 국도를 따라서 한 17km 정도 가면은 양평군 단월면 산읍리 비슬고개 쌀이골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용문산 쌀이골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운전자를 그 운전자 어머니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어머니예요. 네, 81세 되신 어머니. 그다음에 그분의 그 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유 씨 입장에서는 그 2사람을 트렁크에서 끌어내 갖고 24m 높이에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립니다. 그 2 노인분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떨어진 곳에 가서 구덩이를 팝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유 씨의 외손녀였어요. 네. 그래서 트렁크에 있던 이제 유 씨도 꺼내서 이제 끄집어내서 유 씨한테 우리한테 3천만 원. 돈 3천만 원 좀 줘라. 3천만 원 이거 뭐 구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끈으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아까 할머니들 그 묻은 데 있죠. 그 근처 인근에다가 구덩이 밀어놓고 생매장한 거고요. 끈으로 목 졸라갖고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아이도 울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했대요. 어린애가. 근데 어린애도 무릎 꿇리고 그냥 그대로 산채로 발가벗겨서 덮었답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왜 한 차에 타고 있었냐면 강원도 평창에 결혼식이 있었대요. 네. 친척 결혼식이 있고 강릉에 그 운전하시는 그 유 씨의 그 외사촌 형이 고의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모시고 강원도를 가는데 이 할머니가 유 씨의 어머니가 그 증손녀입니까? 네. 증손녀가 이쁘니까 쟤도 데려가자. 서연인데 할머니하고 같이 갔다 와.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가족이 된 거예요. 이 서연이 같은 경우는 결혼 5년 만에 얻은 어렵게 얻은 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태환하고 윤용필도 그 또래 아이가 있었대요. 나쁜 놈들이죠. 정말 이게 이런 천하에 죽일 놈들이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4명 그 살해하고 챙긴 돈이 20만 원 정도예요. 돈 20만 원에 4사람을 이렇게 살해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놈들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아까 지리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일단 지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 당분간 이제 잠수 탄다 이거죠.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기로 하고 가는 길에 그때 대전에 이제 그 자기 친구를 데려가자고 심혜숙이가. 네. 그래가지고 오태환이가 심혜숙이를 태우고 가서 심혜숙이가 그 박양한테 들어가서 놀러 가자고 얘기하는 사이에 오태환이 밖에 있었던 거고. 네. 이성준이하고 윤용필이는 거기서 좀 떨어진 데서 또 그 훔친 소나타, 네. 강취한 소나타에서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그 집에 간 건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하나씩 이제 검거가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아마 오태환이가 심혜숙이 데려다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심혜숙이 감시한 것 같다 그래요. 네. 만약에 심혜숙이 권유에 따라서 그 신고한 박양 따라갔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재판 봐야죠. 이런 악독한 사람들. 네. 아까 이제 예금 통장 나왔던 최양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태환이의 애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 이성준과 심혜숙이 몰고 있는 차량에 오태환과 채 모양의 그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신혼부부 차인데.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성준의 그 네,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성준하고 심혜숙이 사귀고 있었을 때 그 네. 오태환이가 심혜숙한테 가서 너 이성준이 전과범인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놈이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럼 심혜숙이 가서 이성준한테 오태환이 너 전과범이라고 나한테 너 아냐고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준이 항상 차량 등록증 그 오태환 차량 등록증하고 그 애인이었던 채 모양의 예금 통장을 갖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언젠가 내가 잡힐 때쯤에 니네들만 덮어씌우게 내가 이걸 갖고 다니다 언제 뿌릴 거야. 그러던 중에 지가 이제 교통사고 나니까 네. 그 냅다 도망가는 바람에 차 안에 지가 이제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했던 거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단은 구속 기소가 됐어요. 오태환, 윤용필, 네. 심혜숙이요.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시체 은닉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얘들은 그 계속 범행하면서 지리산 같은 데서 대마초를 이놈들이 기른 것 같아요. 네. 범인 3명 모두 다 90년 12월 4일 날 검거해가지고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사형 구형됐고요. 아,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네, 네. 네. 12월 네. 근데 심혜숙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무슨 변호사인데. 김영태. 네.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그 변호사가 그 12월 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예. 아니 윤용필하고 오태환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도 없었고 나도 심혜숙 그 변호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거 분명히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이거 최하 3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형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데 왜 너네 변호사 없이 빨로 재판 진행했냐. 이거 뭔가 재판 아예 그냥 무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결국 91년 3월 5일 날 3명 모두한테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요. 심혜숙이는 10년으로 나중에 감형됩니다. 네. 뭐 10년으로 감형되는 데는 이 김영태 변호사의 그 변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심혜숙이 같은 경우에 10년으로 왜 같이 댕기면서 네. 범행했는데 남자들 셋만 사형시키고 심혜숙이는 사형 안 시키냐. 이제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론 그 요지 이렇게 보니까요. 심혜숙이는 살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평. 거기서는 살인 공모를 거기에 심혜숙은 표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건 당일날 날이 흐리고 차에 김이 많이 껴 있어서 할머니 존재 자체를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심혜숙이가. 글쎄요. 난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렇게 소리 아이를 자기한테 맡겼는데 어린아이를. 근데 이렇게 아니 진짜 몰랐던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나중에 이성준한테 애인이었던 이성준한테 아 운전자 남성하고 여자아이는 어떻게 했어? 아예 할머니의 존재들을 몰랐다는 거야 본인은. 그러면서 이성준이 나무에 묶어놨어. 묶어놓으면 어떻게 거기 산인데 라고 하니까 아이 살짝 묶어놨으니까 그 스스로 풀고 나갈 거야 라고 이성준이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살인의 공모가 있었다면 그 4만 원 때문에 민박집 주인한테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은 걸 알려주겠냐 추적당할 텐데 이제 변호사 얘기는 그거예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뭐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혜숙이가 와가지고 저 박양 지리산 가자고 얘기할 때 야 나 신고 좀 해줘 큰일 났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약간 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 심혜숙이 이 살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박집에 저는 그걸 오픈한 거는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도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봐요. 살해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근데 가서 일가족 지리산 갈 때는 그러니까 그 민박집에는 그게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러고 나서 양평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근데 자기가 살인 사건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잖아. 근데 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 사람들 장난 아니다. 그냥 강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을 전 느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 박영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저는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바람에 이제 사형이 확정되고 나서 92년 2월 29일 날 윤영필이가 처형됐고요. 네. 윤영필이가 제일 먼저 죽었네요. 94년 6월 10일 날 한 2년 뒤에 2년 8개월 뒤에요. 오태환이가 또 처형됐고 이성준이도 사망했죠. 이성준이는 이제 검거 중에 사망했으니까 빠지고 심혜숙이는 이제 청주 여자교도소로 갔다가 8년 복역했어요. 8년 10년 받아가지고 그리고 98년도에 30살 되던 나이에 가석방 됐는데요. 천벌받은 것 같습니다. 2003년도 7월달에 위암으로 35살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아까 그 처형당했을 때 윤영필은 이제 뭐 시즌을 기증하고 장기 기증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태환은 나는 여론에 떠밀려서 과도한 형을 받았다. 나는 사형 원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 사형수의 묘역 한 구석에 묻혔다고 하고요. 그 범인들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성준이는 30살인데 전과 8범이에요. 그 다음에 애인 심혜숙이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성준이 30살 전과 8범이고요. 오태환이 32살인데 전과 5범이에요. 윤용필이 31살 전과 6범. 그 오태환이하고 저 윤용필이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거기에 이제 심혜숙이가 이제 껴있는 거죠. 이렇게 4명이 이 범행을 한 겁니다. 이 사건 정말 화나더라고요, 이거. 132회 한국의 살인사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